자, 3교시 뭐예요? 라인과 릴 로드의 이야기. 네, 제일 중요하죠. 일단 로드는 사람이 쥐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릴은 사람이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돌림으로써 고기와 연결시켜주는 게 라인이죠. 핸들 있고. 저는 미대는 갔으면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왜 중요하냐면 릴과 로드는 일단 낚시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장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장비를 연결시켜 주는 게 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송어에서 주로 쓰는 라인들을 지금 제가 한 4가지 정도 미리 써놨어요. 비중이 이렇게 제가 1.14, 1.78, 0.97, 비중 1.38 이런 거 적어놨는데 이 비중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 물에 잠기는 속도? 꽁피디님. 라인의 무게? 네, 라인의 무게? 물 대비. 네, 그쵸. 물이 1이면? 비중이 1이면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비중이 1보다 위면 어떨까요? 크면, 크다고 그러면 수치가 가라앉아. 오케이. 가라앉아요. 싱킹이야. 그 다음에 1보다 낮으면 떠오르. 플로팅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딱 얘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0.97인 합산은 어떨까요? 물에 뜹니다. 물에 거의 뜰랑말랑하는 정도로 거의 물이랑 거의 제일 근접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제일 무거운 건 뭘까요? 그러면은 카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중표로 보자면 여기 루어를 가라앉힐 때까지 가라앉힌다고 치죠. 그럼 가라앉힌다 그러면 이제 제일 밑게 뭘까요? P 합살. 예. 이게 좀 더 근접해서 뜰 거예요. 근접해서 있을 거고, 얘 두 번째 거는 에스텔 나일론 예. 나일론. 세 번째 거는 에스텔 얘네 카본 가보. 카본. 이렇게 있겠죠. 요거의 특성, 이걸 되게 잘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제가 송어 낚시는 핵심은 뭐라 그랬죠? 낚시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루어를 운영을 했을 때 어떻게 오고 있을지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서 보통 앞으로만 던지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내 앞으로 던져서 이 라인이 내 루어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상해야 되는데, 그거 핵심이 이 라인이겠죠. 그렇죠? 동일한 루어를 던져도 이 라인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요거 한번 잘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이제 나일론 같은 경우를 처음 송어 낚시를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일 추천하는 라인이에요. 왜 그러냐? 왜 제가 입문자나 초보자분들은 이제 나일론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냐? 첫째, 장점이 그냥 무난해요. 둘째로 유연성이 좀 있어요. 유연성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고기가 물었어요. 내가 파이팅을 해. 자체적으로도 라인이 조금씩 늘어남이 있어서, 늘어난다는 거는 어떤 현상이죠? 예, 라인이 잘 안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끌어올릴 때까지의 그 파이팅하는 그 인장력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송어의 얼굴을 보시기가 편하다. 그 다음에 셋째 장점이 잘 꼬이지가 않아요. 유연한 라인이고 제일 보편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실 때 꼬임 현상이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00g 정도 되는 송어가 많은 곳이다 하면은 2.5파운드를 추천드리고, 한 키로다 했는데 3파운드 정도 써보셨어. 근데 나는 뭐 이상하게 터져. 이러면은 최대 3.5파운드까지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근데 송어에서는 0.5파운드 차이가 비거리 차이가 되게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아까 요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상대방한테 뭐
반대편에 누군가 있다 그러면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멀리 던지는 게 왜 중요하냐? 공략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제한된 공간이잖아요. 송어 낚시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거리를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낚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강도만 따져서 파워가 좋은 걸 쓰다 보면 아무래도 비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한 저는 파운드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5나 3파운드. 옛날에 제가 처음에 했을 때까지만 해도 3.5파운드나 4파운드가 거의 메인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송어가 거의 막 키로급들 아니면 뭐 1.5kg급들도 막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릴이 기술력이 조금 떨어졌었고 그때 당시에는 드랙 시스템이라든가 드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신되면서 더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완전 옛날 릴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 뭐 16년도 이후에 나온 릴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3파운드도 충분하다. 그 대신 드랙을 조정을 해야 된다. 이따가 릴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나일론의 장점은 이렇게 있어요. 단점이 딱히 없는 라인인 것 같아요. 제일 무난한 라인, 그러니까 제일 보편적인 라인.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토레이로 따지면 하드, 네. 소프트. 이게 뭐야? 어떤 거는 한 가지만 있고 어떤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걸로 한번 대비해 보자면 하드는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 이렇게 됩니다. 아까 1.14잖아요. 하드는 어떨까요? 1.14보다 비중을 늘려서 조금 더 무겁습니다. 1.2 예를 들면 그래서 소프트는 어떨까요? 뭐 1.08 정도라고 합시다. 그렇게 차이를 둔 거예요. 근데 차이를 두면서 하드 타입은 그러면은 어떻게 변하느냐? 요거부터 설명하고 싶은데 하드 타입은 요거에서 이제 변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변하는 거는 감도가 좋아져요. 그렇지만 순간적인 쇼크, 순간적인 그 흡수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아무래도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터질 수 있는 확률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나일론보다는 좀 확률이 있다. 터질 확률이. 소프트는 그렇다면 반대로 감도는 떨어지고 쇼킹에 좀 강하다. 그래서 요거를 좀 연결을 짓자면 두 가지로 매칭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로드랑 연결시키자면 내가 조금 빳빳한 로드를 써요. 근데 고기가 힘이 좀 센 것 같아. 그럴 때는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네, 소프트랑 연결시키면 좋아요. 부드러운 낚싯대라서 낚싯대가 어느 정도 받아줘. 근데 고기 힘이 세더라도 나는 좀 감도를 느끼고 싶어 라고 한다 그러면 하드 타입이 훨씬 유리하겠죠. 뭐 일반적인 평균적인 낚싯대, 지금은 제가 극단적으로 낚싯대를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낚싯대라고 하면 뭐 감도 좋은 거를 더 추구하신다 그러면 하드 타입. 나는 좀 후킹을 했더니 순간적으로 터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럼 소프트 타입. 이렇게 해서 조금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송어의 입질이 어때서 어떻게 선택하고 이런 거는 조금 나중에 심화학습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패스하자고요. 물론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선택할 수는 있거든요. 나일론은 요 정도. 네, 그래서 초보 입문자분들은 요거부터 거치고 다른 라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카본을 거의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의 끝판왕이냐? 송어가 먹어 들어오는 건 제일 느끼기 좋아. 근데 제 경험상 진짜 송어가 약해졌을 때 아니고 힘이 좀 붙으면은 많이 터지긴 하더라. 근데 정말로 송어가 입질이 너무 약해서 내가 직관적으로 좀 송어의 입질을 좀 느끼고 싶다라고 했을 땐 카본을 추천드릴게요. 그렇지만 송어에서는 많이 쓰이진 않는데 내가 웜낚시를 주로 많이 했어. 그래서 바닥권 낚시를 하거나 할 때 이런 라인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 아니면 뭐 여기서 가정하진 않지만 나는 웜낙이랑 같이 해 라고 했을 때는 카본 뭐 한 2파운드 에서 조금 더 이제 좀 큰 고기들은 2.5파운드 정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짧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바다에서도 많이 쓰이고 뭐 배스에서도 겨울에 특히나 많이 쓰이는 피예요. 피가 아까 비중이
0.98이었어요. 97이었나? 믿을게. 7. 네. 0.97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물에 뜨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얘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얘를 쓰려면 쇼크리더. 쇼크리더. 네, 쇼크리더라는 존재가 이제 나와요. 사실 바다에서 쇼크리더는 충격을 흡수해주고 또 감도나 이런 것들을 더 높이기 위한 장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매듭법도 존재하는데 PE가 아까 수면이랑 가장 인접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PE의 장점은 뭘까요? 비거리가 끝장나죠. PE 중에서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사합사도 있고 최근에 팔합사도 나왔어요. 사합사보단 팔합사가 더 정교하니까 비거리가 더 잘 나오고 더 깔끔하게 날아가죠. 비거리 일단 좋죠. 또 내구성, 충격 흡수력이 제일 좋아요. 강도가 엄청 잘 나오죠. 송어의 힘을 버티는 강도, 보통 에버리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느 라인보다 제일 좋을 겁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슬림해요. 네. 특히 얼음, 이제 얼잖아요. 겨울에 보통 가이드가 그럴 때 이제 슬림에 약해요. 또 이거 합사 덩어리라 더럽게 안 느껴져요. 직결로 하면. 직결로 하면 감도가 제일 안 좋습니다. 다른 라인에 비해서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쇼크리더. 보통 쇼크리더는 얘와 정반대의 카본을 이용합니다. 그래야 아까 얘기한 감도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쇼크리더에 카본을 쓰면 카본은 비중이 높잖아요. 얘의 부력을 잡아줘요. 그래서 보통 잡아주려면 쇼크리더를 카본으로 어느 정도 길이로 해야 되냐 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라고 생각합니다. 1.5m 이상을 해야 되는 건 송어 낚싯대만큼은 만들어야 돼요. 송어 낚싯대가 보통 1.5에서 2m 정도 사이거든요. 최대 길게 하는 사람들이 2.5m까지도 봤어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정말 나는 장타를 때릴 거다 하면은 그 비거리에 비례해서 또 쇼크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2m를 제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주로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쓰이는 파운드는 뭐냐? 제일 평균적인 파운드는 0.25예요. 0.25에 보통 쇼크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3에서 4파운드를 매는데 저는 조금 변태 같아서 3파운드를 씁니다. 왜? 강도는 나오지만 얇으면 얇을수록 감도가 좋거든요. 그리고 0.175도 나오는 때가 있어요. 0.25보다 0.175가 극단적으로 비거리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얇으니까 0.25보다는 강도는 떨어지면 감도가 좋아요. 그래서 감도가 좀 필요한 루어들을 좀 쓴다 할 때 0.175까지도 합니다. 근데 0.175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나일론 3파운드보다 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쓰는 거죠. 그리고 쇼크를 3파운드 쓰고 좀 큰 애들 상대하시는 분들은 0.35까지도 쓰긴 해. 그러면 얘는 무조건 4나 5파운드를 장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추천은 0.25. 보통 합사는 근데 색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길게 쇼크를 매는 경우인 것 같아요. 송어는 라인의 색도 봅니다. 투명 라인도 보는 마당에 투명 라인을 먹어요. 햇빛에 비치면. 그렇기 때문에 설명은 여기까지. 요 녀석에 대해서 제일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요 4가지 라인 중에 개발이 제일 늦게 됐고 도입이 제일 늦었어요. 특히 송어 낚시에서도 제일 늦게 도입된 소재의 라인인데 폴리에스테르, 보통 우리가 폴리에스테르 많이 들은 그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라인인데 아까 비중이 제가 대략적으로 3.16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쵸? 에스테르의 장점은 뭘까요? 나일론에 비해서 나일론을 제일 많이 쓰다가 최신에 조금 하신다는 분들은 다 에스테르 좋아 막 이런 표현을 하신단 말이죠. 왜 에스테르가 좋을까? 이분들 입장에선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감도? 감도예요. 그렇지만
유연성도 어느 정도 있어. 카본보단 나. 물론 감도에 좀 더 치중한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선호되는 거예요. 특히 토너먼트 씬에서 한 마리라도 늦게 와서 까야 돼. 까서 올려야 돼. 근데 카본은 너무 터지는 확률이 높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중간적인 라인으로 감도가 요구돼서 이제 개발이 된 라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진짜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아, 저한테. 코일링 현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라인에 텐션을 걸어서 로드에서 보내는 거에 익숙하시지 않으면 바람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지네들끼리 꼬임 현상이 있습니다. 왜? 얘네들은 직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네들끼리 힘을 받아서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단점은 뭐냐? 생명이 짧습니다. 물이라든가 열에 약해요. 물에 약하다는 건 뭐냐? 물도 힘이 있어요. 그거에 송어의 힘을 받고 그거에 저항하다 보면, 아까 나일론은 유연성이 있다 그랬죠. 얘는 유연성이 떨어지잖아, 그쵸? 나일론보다는. 그러면서 사가요. 열에는 더 삭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3번 출조나 4번 출조에 바로 갑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심한 요즘 차에 계속 넣어놓고 다니신다. 더 심각해. 더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라인이 중간에서 툭툭툭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라인의 품질 문제가 아니라 얘의 특성에 따른 개인의 보관 문제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쓰지는 못하니까, 나일론보다는 수명이 짧으니까 자주 교체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얘의 성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얘도 쇼크리더가 필수예요. 보통 추천은 카본인데 길이는 15에서 30cm 정도. 얘는 좀 짧죠? 왜 그러냐면 감도를 좀 더 좋은 거를 연결을 시켜서 충격 흡수도 되면서 어느 정도 감도는 챙겨가는 거예요. 만약 에스테르를 사용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초반에는 색깔 있는 라인은 오케이요. 그렇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일단 라인을 보는데 좀 익숙하시거나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클리어 라인도 햇빛이나 이럴 때 비쳐요. 반사돼요. 그래서 클리어를 일단 쓰시면 더 에스텔의 성능을 느끼실 수 있다 라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요 표랑 지금 요거랑 연결시켜서 어떤 거를 상황을 선택을 했을 때 좋을지. 근데 대체적으로 에스테르가 거의 나일론이랑 거의 쌍방이잖아요. 지금 중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낚싯대 매칭을 쓰든 본인의 선택이지 굉장히 어울리는 낚싯대들이 다 많아요. 그래서 보통 나일론을 쓰냐 에스테르 라인이 쓰냐 두 가지 정도를 비교를 하면서 보통 테스트를 하고 낚싯대를 내고 해서 나일론이랑 뭐 에스테르랑 어울립니다 이 로드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나,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나일론을 배제하고 이 에스테르에 더 가까운 낚싯대마저도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 정도로 감도라는 게 되게 중요해진 세상이니까 지금 느끼고 싶잖아 사람은. 그래서 한번 에스테르는 캐스팅하거나 이런 거, 송어 가벼운 스푼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시다 그러면 에스테르를 좀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추천 파운드 궁금하죠? 0.45를 우리나라 메인이라고 봐요. 감히 얘기하자면. 왜? 500에서 키로는 0.45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약간 자신은 있어, 살짝 드랩 풀어놓더라도 비거리를 조금 더 내고 싶거나 더 예민해지고 싶어 이러면 0.355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비교할 때 제가 0.45를 지금 바리바스 기준으로 제가 잡은 거거든요. 근데 각 회사마다 강도를 보시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0.45의 강도가 보통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첨부자를 좀 넣어주세요. 그 정도. 그리고 만약 근데 1g 미만을 던질 거다, 정말 1g 미만이 물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0.35도 두꺼워요. 0.35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극단적이지만 0.255까지도 써봅니다. 네.
근데 0.35까지도 도전은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안 날아가 생각보다. 여기 이제 쇼크에 궁합. 아 나는 좀 그래도 요거에 대해서 익숙했어. 그리고 매듭도 잘해 하시는 분들은 0.6 고 쇼크를 추천드리고, 좀 익숙하지 않아, 그리고 난 송어가 좀 큰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0.85. 그 다음에 0.35를 쓰신다 하면 무조건 0.6, 그 다음에 0.35를 쓰신다 하면 0.5호나 뭐 0.6호까지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제 쇼츠 같은 느낌으로 매듭법 한번 소개는 해드릴게요. 쓰시기 좋은 소품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는 걸로.